두 번째 수업 주제는 노후를 망가뜨리는 3대 치매입니다. 고려대 안암병원 신경과 이찬영 교수님의 수업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드릴 거에 대해서는 치매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매하면은 한 가지의 질환으로 그냥 인식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치매는 한 가지 질환이 아닌 여러 가지 질환에 의해서 발생하는 증상을 묶어서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다. 네. 정상적인 성인이 뇌에 병이 질환이 생겨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지 기능이 떨어짐으로써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증상을 통틀어서 우리가 치매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치매의 원인 질환들이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같은 신경 퇴행성 질환, 그 밖에도 혈관성 질환이나 아니면은 염증성 질환들이 100여 가지 이상 치매를 100여 일으키는 가지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니, 100여 가지 이상이요? 네. 아니, 근데 치매하면 우리가 그냥 알츠하이머라는 그 생각이 딱 그냥 이게 연결이 됐는데 맞아요. 100여 가지나 있어요? 네, 치매의 원인 질환은 다양하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을 통해서 그 해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100여 가지 다 알려주시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질환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진짜 많구나. 네. 치매하면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알츠하이머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알츠하이머병은 중앙치매센터에서 발표한 치매 현황을 보시면 전체 치매 발병 원인 중 74.9%를 와,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하면 그냥 알츠하이머병 치매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런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뇌에 나쁜 단백질이라고 할 수 있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면서 뇌신경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러한 왼쪽에 보이는 MRI 사진은 정상 환자분의 MRI 사진입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은 알츠하이머병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여기서 가장 볼 수 있는 것은 대뇌 피질에 위축이 좀 보인다는 점과 저 동그라미로 보이고 있는 해마라는 부분이 알츠하이머병에서는 많이 위축이 와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시면 위축이 될 것 돼서 같습니다. 검은 게 많이 보이면 네.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검은 게 이제 남아 있는 공간이고 비어 있는 거군요. 네, 저 회색이 바로 뇌인데 그게 이제 작아지면서 저렇게 위축이 보이게 됩니다. 아유, 참나.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것은 이제 치매 증상은 베타 아밀로이드가 쌓이면서 점차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요. 네. 그것이 주로 해마 부위에 많이 침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초기에 기억이 떨어지는 증상이 이제 발생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라고 하는 부분은 해마같이 생겨서 이제 해마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단기 기억을 시행하고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손상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단기 기억 장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일은 생생하게 기억하시고 여러 가지로 똑똑한 것 같은데 네. 단기 기억이 상실이 되면 방금 했던 일, 몇 시간 전에 했던 일, 아니면 어제 했던 일을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시고 그다음에 본인이 했던 말도 내가 어떤 말을 했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자꾸 반복적으로 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 같은 것도 이제 기억에서 사라지면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시간 지남력의 장애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오늘이 몇 월 며칠인지 몇 년도인지 아니면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러한 것들도 알츠하이머병 초기부터 알 수 없는 그러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치매가 점차적으로 더 심해지면 점점 오래된 기억들도 잊어버리게 되고 최종적으로 사람에 대한 지남력도 사라지면서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증상까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네. 주변에서 발생한다면 진짜 슬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존재까지 있기 때문에 가장 슬픈 병이라고 부르는 치매인데 이게 기억뿐만이 아니라 이상 행동을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기억력 감퇴뿐만 아니라 이상 행동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망상장애
장애를 이제 꼽을 수 있는데요. 제 가장 많은 망상 장애들은 주로 도둑망상 아니면 버림망상, 그다음에 부정망상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내 돈을 자꾸 가져간다, 내 네, 물건을 네. 자꾸 가져간다는 맞아요. 말씀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걸 우리가 도둑망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나를 자꾸 버리려고 한다, 나를 어머나. 해코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버림망상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배우자가 바람을 핀다, 부정행위를 한다, 이런 식으로 믿게 되는 부정망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병이 진행되면서 기억을 담당하는 뇌 부분에서 판단하고 사고하고 조절하는 부위 아니면 언어, 감정 등을 담당하는 부위까지 손상이 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아니면 상황 이해를 잘 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과 상상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이러한 망상 장애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 치매는 기억력 장애로도 가족분들이 많은 고통을 당하시지만 거기에 이제 이상 행동으로 인해서 네. 가족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한 대처나 치료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지한 교수님께서 네. 또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아까 그 표에 나왔던 알츠하이머병 치매 외에도 다른 치매들도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혈관성 치매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치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이 이제 막히거나 해서 발생하는 뇌경색증, 그다음에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뇌졸중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생기고 그럼으로써 발생하는 치매를 우리가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다르게 대뇌 여러 군데에서 뇌경색증이나 뇌출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증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네. 특히 기억력 감퇴도 발생을 할 수가 있지만 이와 함께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저를 찾아왔던 환자 사례를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드님이 72세 된 어머님을 모시고 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어머니가 갑자기 3주 전부터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굉장히 우울해하시면서 게다가 화도 잘 안 내시던 분이었는데 화도 많이 내시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분과 대화를 이렇게 해봤더니 발음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 보행을 하실 때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보행장애도 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오. 보호자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사람을 이제 봐도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고 밤에는 또 소변 대변들을 잘 이렇게 조절하지 못하는 증상까지도 갑작스럽게 생겨서 3주 사이에요. 네, 놀란 마음에 이제 대학병원을 찾으셨습니다. 네네. 환자분 병력을 보니까 이전에 뇌졸중이 이미 왔다 갔던 병력이 있으셨고 거기에 이제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의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어서 약물 복용을 하고 있는 상태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혈관성 치매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혈관성 치매는 기억력 장애가 주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는 다르게 여러 가지 대뇌 영역에 병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이 자꾸 악화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대뇌에 다른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면서 상킴 장애라든지 발음 장애 아니면 요실금, 주의력 결핍, 우울증 같은 증상들도 같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모님이 이상 증상을 보이거나 갑작스럽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과거 뇌출혈이나 뇌경색증 같은 뇌졸중을 앓았던 과거력이 있으시면 항상 혈관성 치매를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치매는 루이소체 치매가 되겠습니다. 근데 교수님, 저도 집안에 이제 그 치매 환자가 계셔가지고 웬만한 치매에 대해서는 거의 다 들어는 봤는데 루이소체 치매는 제가 처음 들어보거든요. 그러게요. 좀 익숙하지가 않네요. 네. 생소하네요. 루이소체 치매는 굉장히 생소한 치매가 맞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퇴행성 치매 측면으로 봤을 때 알츠하이머병 치매 다음으로 많은 루이소체 치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도 어려운데요. 사실 아까는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나쁜 단백질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네. 저희는 이제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원인이 돼서 루이소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루이소체들이 뇌에 이제 계속 침착이 되면서 여기는 이제 분홍색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저런 식으로 침착이 되면서 치매가 발생하는 병을 우리가 루이소체 치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니
근데 뇌 전체적으로 다 퍼지네요, 저건. 네, 맞습니다. 루이소체 치매의 경우에는 저렇게 뇌 전체적으로 그 루이소체가 퍼지면서 네.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구나. 그럼 이게 알츠하이머병 치매랑은 증상이 좀 다르나요? 네. 어떻습니까? 루이소체 치매는 굉장히 특징적인 증상들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환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환시도 아주 생생한 환시를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저희 어르신들 뭐 대표적으로 저승사자가 자꾸 찾아온다. 아니면은 돌아가셨던 부모님이 계속 와 계신다. 아니면은 밖에 와 계신다. 아니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젊었을 때 주변에 있으셨던 분들이 나를 찾아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를 찾아온 75세 환자 예를 들어드리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자꾸 이제 내 앞에 와 계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 어머님이 무슨 옷을 입고 계시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머리에 쪽도 지시고 하얀 소복도 입고 계시고 말씀은 없이 가만히 이렇게 앉아 계신다. 이런 식으로 아주 생생한 환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이제 환시가 그렇게 생생하게 보이게 되면 루이소체 치매의 가능성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네. 아니,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지나요, 환시가? 환시는 많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어우, 또 다행이네. 루이소체 치매는 이러한 환시 외에도 또 렘수면 행동 장애라는 질환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것은 쉽게 생각하시면 잠꼬대가 심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질환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이 되겠습니다. 실제 네. 행동으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이제 꿈을 꾸면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 네. 거기서 욕도 같이 하고 소리도 지르면서 막 행동도 같이 나타나는 그러한 질환이라고 보시면 야, 되겠습니다. 그럼 옆 사람이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네, 가끔씩 네. 옆에 있는 배우자분들이 주먹으로 한 대씩 맞아서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저희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네. 이 행동을 하셨어요. 누가 할머니 집 앞에 있는 호두나무에서 호두를 따가서 막 때렸는데 여동생을 그렇게 막 때리시더라고요. 욕을 하시고. 꿈에 그거였네. 이제 알고 보니까 어머, 유이소체 그거였구나. 증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예.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단순히 잠버릇이 심한 것이 아니라 네. 루이소체 치매나 앞으로 조금 설명드릴 파킨슨병 이러한 것들을 항상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파킨슨병일 때도 이렇게 꿈의 행동을 그대로 옮길 수 있는 그거- 거예요? 네, 병전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야. 왜요? 파킨스병도 원인이 비슷한가요? 네.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알파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은 파킨슨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지기능, 이런 지각, 피각이나 이런 뇌에 쌓이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루이소체 치매라고 부르게 되고요. 이제 도파민을 분비해서 운동 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 부위부터 루이소체가 쌓인다고 하면 그걸 파킨슨병이라고 부릅니다.